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테오라고 합니다. 요즘은 참 장사하는 맛이 안 납니다. 우리 골목에 경쟁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식당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줄까지 서서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맛집이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만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고 어찌저찌 밥은 먹고 사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젊고 혈기왕성했더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려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의 저에게는 그 정도의 체력과 열정이 없고 그런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실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역시 저라는 사람은 태평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늘 일이 꼬이곤 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평범하게 남들처럼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살면 만족한다는 마음이었는데 그조차도 저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죠. 그나마 드문드문 오던 단골 손님들도 얼마 전부터는 아예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늘 하던 그대로였고 별다른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손님들이 발길을 끄는 이유를 몰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자 저는 스스로 추측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변화가 없는 게 이유다라는 것이었죠. 너무 변화가 없어서 손님들이 식상해했고 자연스럽게 손님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간 것이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측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된 후 깜짝 놀랐지만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 저의 안일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비수가 되어 저를 위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싱글인데요. 그럼에도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아주 위협적이었죠. 결혼을 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자녀도 없는 상황이지만 집에는 저 하나만 바라보시는 노모가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렸죠. 벌써 호강을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생계에 대한 걱정을 안겨드려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퇴근 후 우연히 넷플릭스를 시청하는데 추천 목록에 세계의 음식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줄 만한 신선한 음식들과 내용들이 많았죠.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일본의 음식들을 소개해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군침을 삼키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방송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음식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의 레시피도 일부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창 장사를 열심히 할 때는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고유의 레시피가 그야말로 생명줄 같았고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문서와도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의 제요리 경력과 넷플릭스에서 본 레시피를 기반으로 일식 요리를 신메뉴로 개발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대로 된 일식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탕두부라는 일본의 전통 탕요리였는데요. 이백이 이 음식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고급 요리에 속하여 과거에는 귀족들만 먹었다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송만 보고 만든 요리였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입맛에 맛있으면 거의 매번 다른 손님들의 입맛에도 맛있다는 평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번에는 맛의 표현까지도 방송에서 워낙 디테일하게 해주는 바람에 아마도 거의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메뉴를 게시했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나쁜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긍정적인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딱히 문제가 될 만한 피드백조차 없어서 난감했죠. 혹시 오리지널 탐두부 요리와 맛의 차이가 심한 걸까? 역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신메뉴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자 저는 그동안 나이 핑계 열정 핑계를 대면서 꺼려했던 음식 기행을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직원에게 잠시 가게를 맡겨두고 저는 짧은 일정을 잡아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았던 그 식당을 방문했고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탕두부를 주문하여 호기롭게 먹어보았는데 제가 만든 탕두부와 맛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두부의 질감이 조금 달랐고 영국의 두부보다 식감이 더 좋았습니다. 방송에 나온 정보만을 보고 비슷하게 맛을 냈다는 점에서는 저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낄 법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리지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영국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건 저에게 더 큰 숙제를 안겨준 것과 다를 바 없었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계획은 영국에서 먹힐 만한 요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저의 음식 개발 능력은 이번 일로 확실하게 입증받은 셈이었기에 영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신선한 요리만 찾아낸다면 희망이 보일 것 같았죠. 이번에도 저의 새로운 요리 선생님인 넷플릭스 방송을 중점으로 음식 관련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음식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고 이것은 한국 음식이 대세라는 반증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음이은 김밥이라고 불리는 다소 위험한 이름의 요리였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음식에 실제로 위험한 약 성분이 함유되는 건 아니었고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요리 장면 센스에서도 한국인들의 창의성이 그대로 나타났죠. 방송에서는 유명 스타 셰프들도 한국의 이 요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짜로 위험한 중독성에 걸린 사람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시식을 했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오버 액션 아닌가? 딱 보기에도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 밋밋한 음식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과장된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음식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죠. 이번에도 저는 방송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정보들을 저의 요리 지식과 취합해 신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고 손님들에게 새롭게 선보여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 신메뉴와는 다르게 먹어보지도 않고 요리의 이름만 보고도 반응이 왔습니다. 징조가 좋았죠. 하지만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손님들 반응과는 다르게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손님들에게 신메뉴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했고 그중 한 명의 고객님이 주신 피드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사장님, 저는 이 김밥 요리를 한국에서 직접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한국에서 먹은 요리는 인위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음식은 조금 밋밋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국의 김밥과는 조금 다른 맛이네요. 손님의 피드백을 들은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자체가 영국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오리지널과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말이어서 살짝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자존심을 운운할 때가 아니었기에 이번에도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가게를 며칠만 부탁했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았던 전통시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극찬하던 중독성 끝판왕. 그 김밥을 먹어보았죠. 꼬마김밥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미있는 음식은 특이하게도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는 김밥이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음식이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듯 했습니다. 왜 그토록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단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요리에 손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의 매력은 화학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 재료의 맛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밥 요리를 먹고 있는 와중에도 포장을 해가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그 줄은 길게 이어졌죠. 손님들 중에는 세계 각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 요리를 먹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다니.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벤져스에 출연한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곳에서 중독성 강한 꼬마김밥과 호떡 등 한국 전통 음식들을 즐겨 먹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식 신메뉴를 개발하여 우리 식당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고 싶다는 목표 말이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중독성 김밥. 요리의 비밀이 오리지널 한국 식당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 해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식당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쁜 와중에 사장님께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서양 손님 한 명이 사장님에게 손짓발짓을 해가며 스페인어로 뭔가 말을 하는데 사장님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죠. 저는 과거 스페인 여성과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할 줄 알았기에 한국의 사장님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스페인 손님은 김밥을 특정 시간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번역기를 통해 한국 사장님에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사장님, 이 손님은 김밥 25인분을 이 근처 건물에 3시쯤에 배달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고 있어요. 사장님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며 스페인 손님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었죠. 그런데 스페인 손님이 떠나고 나자 한국 사장님은 급하게 어딘가로 통화를 했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죠. 알고 보니 배달 기사를 부른 거였는데 현재 배달 가능한 인원이 부족하여 시간이 조금 늦어질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사장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저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죠. 배달 수고비를 드릴 테니 저더러 스페인 손님 음식을 배달해달라는 거였어요. 평소에 저 같았으면 정색을 하고 거절했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제 기분이 워낙 좋기도 했고 이 사장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졸지에 낯선 외국에 와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빈틈 많은 어설픈 김밥에서 허점을 보완한 중독성 강한 김밥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토록 염원했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어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건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나마 하루하루 밥은 먹고 살 수 있었던 저희 식당이 갑작스럽게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때문이었어요. 식당에 직원이 2명 있었는데 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불화가 있었고 정해진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도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장인데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건 저의 과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요리 강국을 알게 되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뤘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김밥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 나라였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방문하여 다른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요.